자, 들어가겠습니다. 중요도가 높은 쪽으로 이제 가볼게요. 우리가 넘겨보시면은 이제 페이지로 가시면 29페이지서부터가 이제 일단 그 전 페이지를 안 푸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중요도가 낮은 거 나중에 하고요. 우리가 이제 문제집에 아까 29페이지 가시면은 그 기출 문제가 25번이 또 이제 토지 용어 찾으셨죠, 그죠? 여기가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죠? 높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비교표를 해놨는데요. 자, 지금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은 자, 따라해보세요. 택지, 부지. 그럼 택지하고 부지 중에서는 어떤 게 넓은 개념이라고 보셔야 돼요. 부지죠. 부지는 건축용지, 건축 불가능한 토지까지 다 이끌었죠. 하천 철도로 바닥 토지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일정한 정도로 바닥 토지를 얘기하고요. 사용하는. 근데 택지는 감정평가상 건축이 불가능해야 돼요. 가능해야 돼요. 주상공이 들어갔죠. 그죠? 부지가 더 넓은 개념이다. 근데 후보지와 이행지에다가 배포 쳐보세요. 가장 유력합니다. 얘가. 자, 유력하면서 만약에 지역 상호간이 나오면 이거 무슨 지죠? 상호간. 후보지가 되고 지역 내에서 나오면요. 이걸 제일 바꿔요. 얘네들이. 그죠? 우리가 후보가 상을 탄다고 얘기했죠. 그럼 상호간 나오면, 지역 상호간 나오면 무슨 지고? 후보지. 내에서 나오면 이행지. 전환이 되니에요? 되고 있느니에요? 이루어지는 토지로서 보고요. 자, 이건 조금 강하게 가겠습니다. 우리 감정평가 시험때 좀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자, 후보지하고 이행지요. 후보지하고 이행지가 있으면, 자, 농지가 택지로 바뀌고, 자, 우리가 임지가 농지가 택지로 바뀌게 되면 땅의 값어치가 올라가죠. 그럼 택지는 주상공이 있고요. 주상공이 있고, 그 다음에 농지는 전답 가수원이 있어요. 전답가. 그 다음에 임지적은 용재림과 신탈림이 있다면, 자, 제가 요거 빨간색으로 쳐가지고 요거 넘으면 그냥요 후보지예요. 안 넘으면요 이행지가 되죠.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넘었다는 자체는 아까 상호간이 나오죠. 지역 내에요, 지역 상호간이에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위주로 보셔야 돼요. 상호간이 나옵니다. 상호간 나오면 후보가 상을 타죠. 무슨 지가 나오고? 후보지. 내에서 나오면 이행지라는 거죠. 요거 이해가시겠죠? 그죠?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시험 문제. 그럼 아까 요 선을 넣으면 무슨 지예요? 후보지고, 안 넣으면요. 이행지. 자, 그러면 우리가 공장용지는 지목이 장이죠. 자, 그 다음에 주어 상은 되잖아요. 그럼 후보지는 반드시 지목 변경이 되죠. 근데 이행지는 반드시 됩니까?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안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보고, 감정평가할 때는 보통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은 전으로 가는 게 원칙이에요. 원래 후로 가는 게 원칙이에요. 후. 근데 성도가 낮으면 전으로 갈 수도 있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맹지와 대지는, 자, 맹지는 도로에 접선면이 있어요? 없어요? 건축허가 안 되죠. 도로에 접선면이 없어서 소금맹자 서서 건축이 불가능해요. 근데 이 대지는 자료형 모양이니까 건축이 가능하죠. 그래서 자료형 모양은 좁은 접선을 갖기 때문에 건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보세요. 다음에 필지. 자, 다음에 법률적. 자, 법률적에 릴 들어갔죠.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하나의 지본이 붙습니까? 토지의 면적 단위하면 돼요, 안 돼요? 등록이나 등기 단위 하겠죠. 그래서 자, 만약에 필지가 나오면 경제적이에요, 법률적이에요. 소유권, 지번에 대한 등기 등록 단위다.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가격이 비슷한 수지가 나오면 그냥입니까? 이건 무조건 핵지입니까? 핵지죠. 물론 뭐 얘가 우리 책에 보시면은 우리가 가격순이 비슷한 토지에 일단의 토지가 나와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냥입니까? 각이 붙었습니까? 사람들이 돈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건 무슨 쪽이죠? 경제적이죠. 활동할 때 이렇게 잡으시고, 자, 공지는 공적 제한으로 건폐로 비워둔 땅을 공지라고 하죠. 근데 공안지는 하나 더 들어갔으니까 토지의 지가상승을 노리고 방치한 토지가 되고, 자, 나지라는 것은 건물에 정착물이 있어요? 없어요? 사적 제한도 없죠. 그 다음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지라는 것은 나대지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그럼 지목이 돼요? 되는 아니에요? 그러면 공장용지도 나지가 될 수도 있죠. 그럼 지목이 될 필요는 없고 반드시 있는 건 무슨 제한만 있다고 하셔야 돼요. 공적 제한. 자, 나지가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건부 감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건물이 낮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이제 건무지로 가볼게요. 건무지는 건물이 들어서 있죠. 그럼 예외도 있죠.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는 건무지가가 될 수도 있죠. 규제를 강화하면 건무지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법지와 빈지는 그냥 가볍게 보세요.
법지는 법이 붙었으니까 그냥입니까? 소유권이 인정됩니까? 빈지는 소유권 인정돼야 안 돼요. 이용 가치는 반대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얘는 소유권 있지만 이용 가치 있어요, 없어? 경사된 토지고 얘는 이용 가치가 있죠? 반대 개념. 그래서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유와 휴는 다르죠? 자, 그럼 가볼게요. 유는 그냥요, 논류자예요. 놀리는 게 나오면 유가 나와야 되죠? 쉬는 게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휴. 이렇게. 그럼 놀리는 건 바람직 써지 못하고 쉬는 건 정상적이죠. 자, 우리가 시험 문제에 빈지와 포락지를 바꿔낼 가능성이 높아요. 포락지는 원래 그냥입니까? 지적 공부에 등록이 돼 있습니까?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사유지가 비가 많이 와서 절도도 우리가 하천으로 변하는 것은 그냥 다 포락지다. 포락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빈지는 소유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얘는 소유권이 있으면서 우리가 전답이 하천으로 변하죠. 잡으시고, 선화지는 이게 고압선이에요. 고압선 아래 토지는 그냥입니까? 감가가 됩니까? 소지 원지는 아직 개발됐어요? 아직은 안 됐어요.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 상태로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 이게 나왔었는데, 자,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 자, 그럼 요거는 그냥요, 지가를 공시하게 한 거예요. 자, 표본지는 그냥입니까? 지가 변동률을 측정합니까? 자, 그러면 야매로 간다. 따라서 변동에 비읍 들어갔지. 그럼 표준지야, 표본지야? 그러면 지가 변동 나오면 표본지를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서 좀 세부적인 건 이제 우리가 요약집으로 들어가서 할게요. 29페이지로 갑니다. 가시면은 25번으로 갈게요. 가시게 되면은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오는 것은 1번 하나의 지번이 묻는 아까 토지의 등록 단위는 획지였어요? 아까 필지였어요? 필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봐봐. 우리 기출에서는 아까 후보지 이행지 기억나세요? 자, 상호간 나오면 무슨 지? 내에서 나오면. 그럼 읽다 보면은 거기 보시면 지역 내라는 게 있죠. 그럼 내가 들어갔으면 무슨 지다? 이행지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자, 낮에는요, 아까 공법만 제한이 있고 다 없죠. 그러면 공법, 사법 제한이 다 없나요? 공법상 제한은 받나요? 받죠. 공법만 받고 다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자연상태 그대로 토지는 아까 부지예요. 이건 소지예요. 소지. 포락지가 맞죠? 포락지는 빈지와 달리 그냥입니까? 원래는 지적 공부에 등록이 돼 있습니까? 돼 있어서 물에 침식되어 수면에서 잠긴 토지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래서 26번에 응용을 하셨는데 26번에 옳지 않은 걸 3번을 보시면은 자, 포락지는 어떻게 소유권이 인정이 됐잖아요. 그럼 등기 능력이 없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는 아까 빈지였죠. 이렇게 해서 비교하고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은 기출문제 위주로 갈게요. 자, 27번은 기출문제가 아니지만은 그래도 옳은 걸 고르니까 다 보도록 하죠. 자, 옳은 거, 기억. 건부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 맞아요. 지상 건축물 토지 가치 영향을 주지 않는다, 준다. 주겠죠. 틀렸죠? 그 다음에 맹지는 도지의 어느 한 측면도 공도에 접하지 않죠. 건축법의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건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상호간 나오면 후보지는 맞죠? 근데 제가 지목 변경이 그냥요, 반드시 초래돼요. 초래되죠. 초래되지 않는다는 거 틀렸죠? 이렇게 해서 틀리고요. 등기 등록의 단위가 되는 토지로 소유권 범위가 밀접한 관리 법률적 개념. 자, 아까 필지를 따라서 법률적 소유권 등기 등록 나왔죠? 등기 등록이 없는 토지로서 법적 소유권 인정되지 않고 실질적 이익이 있는 토지는 빈지죠. 자, 우리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지목이 대인 토지는 주거용 어떻습니까? 대는 뭐하고 뭐만 얘기를 합니까? 주거용하고 상업용지만 포함되겠죠. 그런가요? 자, 지목이 여기가 공장용지는 지목이 장이었잖아요. 공장 안 들어가죠. 그럼 정답은 여기서 옳은 것만 보니까 몇 개가 돼요? 4개니까 4번이 정답이죠. 자, 그 다음에 뭐 28번은 똑같은 문제입니다.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9번 별표. 자, 항상 29, 30 다 별표 쳐보세요. 기출문제 위주로 가져가세요. 자, 옳은 겁니다. 1번. 자, 갑니다. 건부지 중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 건축법령의 건폐율 등에 제한해서 필지 내에서 비어있는 땅은 공지고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서 등기 법령상 하나의 등록단이 있죠. 대지예요. 이건 필지예요. 필지고. 자, 3번에 보시면 과거에 소유권이 인정됐죠. 그럼 전답 등이 집안이 절도돼 무너진 토지는 이건 그냥입니까? 이건 포락지입니까? 포락지가 되죠.
4번이 빈지가 되겠죠. 소유권 인정되지 않고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 토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빈지와 법지를 많이 바꿔냈어요. 그죠? 빈지와 포락지를 바꿔낸다는 건 이해가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5번. 소지는 어떻게 돼요? 자, 개발되기 이전이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5번 맞고요. 자, 30번 갑니다. 자, 옳은 거. 기억. 택지는 주상공으로 용도로 이용되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 목적으로 조성되고 정확하게 맞죠? 자, 이게 니은번은 따라서 1단지. one more time. 1단지. 자, 왜냐하면 보세요. 이게 헷갈린 게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2필지 이상의 1단지 토지인데 자 볼게요. 이렇게 봅니다. 아까 획지는 그냥요 가격이 들어갔어요. 그럼 넘겨보시면 그 정의를 해설해 한번 볼게요. 저는 이제 간단하게 했는데 넘겨보세요. 획지가 거기 획지에 정의가 있나요? 획지 찾으셨습니까? 사람이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으로 다른 토지와 구별돼서 가격 수준이 키포인트죠. 그럼 얘도 따보세요. 1단의 토지. 1단의 토지가 들어갔어요. 그죠? 근데 아까는 어땠습니까? 그 획지의 정의에 아까 30번의 기억은 자 30번의 니은은 1단의 토지가 들어갔죠. 근데 중요한 건 획지는 그냥 가격이 나와줘야 돼요. 나와주기 때문에 니은은 따보세요. 1단지. 그걸 1단지라고 얘기를 해요. 체크하세요. 그냥 용도상 불가분의 게 2필지 이상의 1단의 토지는 그냥 말 그대로 무슨 지다? 1단지. 근데 획지도 1단의 토지라는 얘기는 들어갔죠. 근데 획지는 그냥 가격이 나와줘야 돼요. 그죠?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였죠. 그럼 틀린 지문으로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표준지와 표본지가 달랐죠. 자, 따르세요. 표준지 공시지가. 지가를 공시하는 건 표준지가 되겠죠. 만약에 지가 변동률을 측정한다 그러면 못 찍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셨어요? 변동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표준지와 표본지를 바꿔낼 수가 있어요. 이해가셨어? 감정평가 시험에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리을. 아까 상호간과 내를 잘 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택지, 농지, 임지, 지역 그냥입니까? 상호간입니까? 무슨 지가 나와야 돼요? 후보지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기억 하나니까 1번만 정답이 되죠? 넘겨보세요. 갑니다. 자, 31, 32는 우리가 여러분들 공시법 시간에 28가지 지목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여기서 지목에 대한 걸 찾으라는 건데, 자, 제방이라는 게 들어가죠? 얘기 좀 해보세요. 공시법 하고 있어, 지금. 1번은 들어가나요? 근데 중요한 게, 자, 저수지라 그래요? 유지라 그래요? 저수지는 없어요. 그죠? 그 저수지의 개념이 유지랑 비슷한데, 저수지다, 유지다. 유유지와 선화지는 아까 제가 여기서 봤던 것이죠. 이건 지적법에 나온 게 아니거든요. 얘기 좀 해보세요. 자, 종교용지도 사찰이 들어가긴 하죠. 근데 사찰용지라 그래요? 종교용지라 그래요? 종교용지라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걸 노린 거고. 32번. 자, 아까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서 잠긴 토지는 포락지가 되겠죠. 1번이 정답이죠. 자, 33번 간다. 옳은 거. 자, 토지의 건물이나 그 밖의 정착물 없고 지상권 등의 토지 사용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는 나지가 됩니다. 주상공으로 용도로 이용되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는 택지죠. 자, 중요한 건요. 상호간하고 내예요. 그죠? 그러면 자, 지금 C에는 상호간이 보이나요? 그러면 무슨 지가 나와야 되고 내에서 나오면 이행지가 나와야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맞죠? 자, 그다음 34번 갑니다. 옳은 거. 자, 기억. 필지 중에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는 나지예요. 이건 자, 공지예요. 공지죠. 니은이 맞죠?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바닥 토지로서 하천 도로까지 포괄적인 용어 니은 맞고요. 맹지는 타인의 토지 둘러싸여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는 필지의 토지를 말하죠. 자, 그 다음에 리을번 갑니다.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 등록단이 맞죠? 그거 맞고요. 아까 미음번에 얘도 1단의 토지가 들어갔죠. 얘기 좀 해봐요. 아까 1단지랑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그냥 각이 들어갔어. 돈을 보면 어떻게 돼? 획지를 찍으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맞는 거는 니은, 디귿, 니을이니까 4번이 정답이죠. 넘길게요. 자, 35번 갑니다. 많이 풀어보는 게 좋아요. 기억해 보시면 아까 제가 쉬는 게 나왔죠. 쉬는 게. 그럼 쉬는 게 나오면 뭐죠? 쉬는 게 나오면 휴가 나와야 되잖아요. 휴. 그럼 공지가 아니라 휴한지가 되겠죠. 그런가요? 맹지는 타인의 토지를 둘러싸여 도로와 접하지 않는 토지 맞고요.
하나의 지분을 가진 토지 등기 단위는 획지입니까? 필지입니까? 리을에 상호가 들어갔죠. 후보지 맞죠? 리을은 맞아요. 법주는 소유권 인정되지만 이름식이 없죠. 그런가요? 그럼 맞는 거는 몇 개가 되겠어요? 3개가 되겠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36번은 답만 볼게요. 답만 보면은 자 4번에 가시면 따보세요. 건부감가. 자 그럼 건부감가는 건부지가 나지 가격보다 높게 낮게 답만 체크하세요. 3번이 정답이고 자 37번 갑니다. 37번도 우리가 안 한 것도 있으니까 볼게요. 우리가 1번 부지는 도로 하천부지까지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고 선화지는 고압선 아래 토지죠. 거래 제한이 되고 맹지는 직접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고 후보지는 상호가 나왔죠. 전환되고 또 나왔네요. 물에 침식되어 수면 아래 잠긴 하천 표난 토지는 포락지가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38번에 틀린 거를 뭘 잡아냈냐면 아까 제가 전환이 되는 거예요? 되고 있는 거예요? 4번에 상호가는 후보지는 맞죠? 근데 전환된 토지가 아니라 전환 중인 토지라고 하셔야 되겠죠. 아시겠죠?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 39번에 이제 우리가 안 나왔던 게 있는데 틀린 거는 3번인데 자, 이거를 따보세요. 한계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택지용이 최원방권 토지가 한계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39번에 3번 공한지를 한계지로 고쳐주세요. 요거 한계지가 이번에 감자표현에 나왔어요. 그럼 택지용이 끝토지의 최원방권 토지는 공한지입니까? 한계지입니까? 한계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40번에 이제 옳은 거를 본다면 자, 이거 우리가 좀 이게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40번에 1번은 자, 요거는 자,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 개의 필지에 하나의 액지로 묶었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필지를 하나의 액지로 묶었다면 평가사는 필지로 가요? 획지로 평가요? 그럼 하나로 묶었으니까 무슨 평가겠어요? 일괄 평가가 되겠죠. 1번이 정확하죠. 그 다음에 2번 상호간 나오면 후보지죠. 자 쉬는 거 나오면 유예요? 휴한지예요? 휴한지고 자 낮에는 물리적 제한 물론이고 공사법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공법상 제한을 받습니까? 자 받고요. 자 우리가 대지는 좁은 통로를 아까 자루형 모양의 토지죠. 조선을 가지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 있다. 그럼 정답은 1번만 맞고요. 자 41번 가볼게요. 또 나왔다. 야 틀린 거 5번. 가격 나왔나요? 가격? 돈을 보면 어떻게 돼? 그럼 이건 획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42번에 틀린 거 4번. 법지는 활용식이 있으나 등기 능력은 없다? 법적으로 소유권 인정하잖아요. 활용식이 없는 거죠. 그죠? 잡으시고 넘겨볼게요. 자 43번이 이제 우리가 이제 택지의 최원방권 한계지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한계지는요. 자, 이 한계지라는 자체는 택지의 끝토지이기 때문에 자, 한계지 안에 서로 대체 관계가 안 돼야 성립될 수 있어요. 있죠. 그래서 한계지 상호 간에는 지가의 대체 관계 형성되나 도심지의 지가와 대체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대체 관계가 있다. 그렇게만 가지고 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43번은 좀 희박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했었는데 이거는 그냥 답만 좀 보시고요. 자, 44, 45, 46 있나요? 그래서 자, 오늘 프린트를 한번 가보세요. 가시게 되면은 이 페이지의 밑에 제가 주택에 분류를 해놨는데 올해 나올 것 같아요. 얘. 법 바뀐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여기 이제 박스가 좀 맞춰져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한번 강의를 해볼게요. 주택은 단독주택과 무슨 주택이 있어요? 공동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단독하고 공동이 있습니다. 나눠버리면은 자, 주택이라는 게 건축법상은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동은 연세대 기숙사 아시죠? 다음 연세대 기숙사. 자, 아가 뭐죠? 연이 세대가 다세대 기숙사가 있죠. 그럼 단독, 다중, 다가구는 동간까지 단독이죠. 근데 우리 건축법상에서는 다 들어가는데 주택법상에는 얘는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주택이 공기가 안 통한다. 공기 없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보다도 자, 지금 얘네들 봐봐요.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예전에는 이제 굉장히 쉽게 맞출 수 있는 게 330이 나온 건 다중밖에 없어요.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예전에 330 바닥 면적 330 나왔으면 못밖에 없었어요. 오로지 다중이잖아. 얘기해봐요. 하나만 고른다면. 그 다음에 5계층 이상 나오면 못밖에 없고 그 다음에 초가 나오면 못밖에 없고 연립밖에 없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시험 문제 배정이 되는데
얘가 660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 얘랑 경쟁체제가 이제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다 660으로 바뀌었죠. 근데 다 이하인데 그냥입니까? 열림만 초과입니까? 초과고. 자, 단독보다는 요 공동이 층수가 높잖아요. 3계층이고 4계층이잖아요. 근데 얘는 뭐냐면 독립주거 형태가 이에요? 아닐 것. 독립 형태가 아닙니다. 요거 나오면 다가구예요? 다중이에요? 자, 이건 19세대라고 하고 가구수입니다. 그럼 19세대 이하 나오면 다가구 찍으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봤을 땐 요거 갖고 장난칠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자, 그는 바로 이제 들어가는데, 제가 이렇게 놨어요. 들어갑니다. 자, 단독의 4개와 공동의 4가지를 구분하자. 다가구는 단독이고 다세대는 공동이다. 그럼 4계층 이하는 연립 다세대고, 3계층은 뭐예요? 다가구와 다중이죠? 다 됐죠? 660이 다 됐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5계층 이상만 나오면 누구 찍으셔야 돼요? 아파트. 대답해봐요.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초가 나오면 연립, 독립주거 형태가 아닌 거 나오면 다중, 19세대 이하, 다가구 찍으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준주택도 있는데 이따 보면서 갈게요. 자, 44번 갑니다. 자, 주택의 유형에 대한 설명 좀 오는 것은, 자, 연립 나왔나요? 연립 나오면 무조건 이하예요? 초과? 그럼 빨리 초과하고 다른 걸로 넘어가야 되죠. 그렇죠? 다가구는요, 3계층은 맞죠? 근데 330이 있나요? 660이고 공동인가요? 단독인가요? 단독이 들어가죠. 다세대는 330이에요? 660이에요. 그러니까 330은 다 지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 봐봐. 딱 가갖고 단어만 찾아내는 거야. 자, 연립은 그냥이야. 초가 나와야 돼. 땡. 자, 3번, 2번, 3번. 330이 나오면 돼? 땡땡. 지금 뭐 하는지 알겠어요? 그럼 4번은 다중은 660 바뀌었지? 그럼 안에 깊숙하게 들어가자고.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지? 3계층 이하 맞지? 그럼 4번이 유력하네.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까 저번에 제가 300인이 살고 있죠? 350이 아니라 300세대네. 근데 정확하게 본다면 1번에는 이하야, 초과야. 2번 330이야, 660이야. 공동이야, 단독이야. 그 단독까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아니, 시험장에서는. 지금은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시험장에서 칙칙칙 지워 나가야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다세대는 330이야, 660이야. 5계층 이하야, 4계층 이하야. 4번만 맞죠? 이렇게 정리해서 여기에 44번이 아주 괜찮아요. 괜찮고, 그 다음에 내가 봤을 때는 45번이 뜰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아까 330 나오면 아까 예전에는 다중밖에 없었지. 근데 경쟁체제가 얘가 660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얘랑 다가구랑 헷갈린 거지. 그럼 얘는 다중이라는 건 어떤 게 들어가야 돼? 독립주거 형태가 아닌 게 들어가야 되지. 나 지금 45번 하고 있는데. 그러면 봐봐. 660에다가 3계층은 다중 아니면 다가구지.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독립된 주거 형태가 갖추지 않는 게 나왔으니 다중으로 가주셔야 되는 거죠. 2번이 정답인가요? 그 다음에 46번은 공법 문제를 같이 냈어요. 자식들이 공시법하고. 자, 아까 유지하고 국어는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유지는 저수지 같은 거죠? 근데 여기는 인공적인 수로 뚝이라는 게 있잖아. 아까 작은 도랑, 국어가 되겠죠. 맞습니까?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별로 운전학원과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고 그래요. 무도학원은 위락시설이라고 하고요. 지금 공법 시간이에요. 2번이 정답이죠. 미치겠어요. 학교는 다 해요. 진짜 미치겠어요. 중개사법도 하고 미치겠어요. 아우, 힘들어 죽겠어. 2번.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상호간이 있어요. 상호간. 상호간 나오면 후보가 상을 타잖아요. 무슨 짓이다? 후보지가 되고. 자, 요거는 따로 주택 외,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까 300세대 미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준주택이 되고, 그 다음에 5번은 우리 공법 시간에 배우셨죠? 자, 공법 시간에 배웠을 때 이거를 보존관리지역이라고 그래요? 생산관리지역이라고 그래요? 생산관리지역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다? 2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칠판을 보시게 되면은, 자, 항상 법이 바뀐 거는 우리가 공법이 나오든 개론이 나오든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다중이 330이다, 660이다. 그럼 얘랑 이제 차이가 안 나잖아요. 대답해봐요. 그럼 여기랑 여기를 낼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럼 만약에 이 지문이
독립적인 주거 형태도 가능하다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고. 만약에 이게 30이나 20 나오는데 안 돼. 19가 나와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세부적으로 나온다는 게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강사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토지의 특성. 그래서 40페이지를 넘기셔서 토지의 특성을 제 프린트로 한 장 같이 가시는데 여기가 난이도가 가장 높습니다. 토지의 특성이. 그래서 자, 제 프린트를 이제 보고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프린트 갑니다. 자, 요건 이제 제가 화면에만 띄워놨는데요. 거기 위에다가 넣어놨지만 자연 쪽은 그냥입니까? 물리적이라는 게 붙습니까? 물리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토지 자체죠. 그렇죠. 선천 쪽이고 얘가 후천 쪽, 얘가 불변적이면 얘가 가변적. 바뀌죠.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면은 물리적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자, 토지는 이동해요? 안 돼요? 안 되죠. 무슨 쪽 이동이 안 돼요? 물리적 이동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영속성 때문에 감가가 되진 않죠. 그 무슨 쪽 감가가 안 된다 그래야 돼요? 물리적 감가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냥입니까? 아파트의 옆에 공동묘지가 들었으면 아파트 부지값이 떨어지죠. 그럼 경제적 감가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은 된다, 안 된다. 경제적, 용도적은 가능하다고 보셔야 되죠. 아시겠어요? 물리적으로 공급이 안 되죠. 근데 그냥입니까? 용도 전환은 가능합니까? 가능하고 물리적으로 대체할 수는 없죠. 근데 용도면의 대체는 가능하죠. understand? 물리적으로 분할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인위적으로 병합 분할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십니까? 위치가 변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프린트에 나와 있는 3페이지에 나온 다음서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어떻게 돼요? 지금 화면에 띄우겠지만 부동성서부터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무슨 성이냐, 무슨 성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들어볼게요. 자, 물리적으로는 자연적 물리적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인문적은 경제적, 용도적 가능하죠? 자, 부동성이라는 것은 따라해봐요. 지역마다 다르다. 물건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설명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물건마다 다르다, 지역마다 다르다. 밑에 보시면 지역마다 다르다는 게 박스 또 쳐있죠? 쳐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지역마다 다르다는 것은 전국이 있으면, 자, 부산하고 울산시장은 똑같아요? 달라요. 모널패는 부산에서 이게 1,000원이면 전국이 다 1,000원이죠. 근데 지역마다 우리가 다 틀리기 때문에 수급 조절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모널패가 여기가 초과 수요가 되고 여기가 초과 공급이 된다면 어떻게 돼요? 볼펜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수급 조절이 돼서 지역 간의 격차가 안 생기겠죠. 그래서 지역마다 다르다. 부산도 그냥요, 구마다 달라요. 동마다 틀릴 수 있죠. 번지마다 틀리겠죠. 그래서 지역마다 다르다라는 맨 밑에 보시면 따라서 국지화, 맨 밑에 박스 있어요? 이따 하겠지만 국지화라는 게 나오고 지역화라는 게 나오죠. 지역화가 나오고 따라서 세분화, 시장 세분화, 시장이 분화되어 있죠. 그래서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부분 시장으로 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개별이라는 게 나와야 돼요? 지역이라는 게 나와야 돼요? 지역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울산에 땅을 살려면 그냥 해요. 임장 활동하러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중개업을 부산에 살다가 울산에 가시면 정보를 다시 캐야 되죠. 중개 활동하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요걸 현관 패치를 하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인접성과 관련되는데, 자, 얘를 이제 설명해 볼게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자동차는 움직이죠. 옆에 있는 자동차가 옆에 있는 자동차에 영향을 주나요? 안 주나요? 안 주죠. 모닝이 있는데 옆에 벤치가 있다고 해서 이 값어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토지는 그냥이야 옆에 있는 토지가 영향을 줘.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29번지가 아파트가 있는데 30번지에 공이 들었으면 아파트 가치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모닝은 인접됐다는 말을 쓸 수 없죠. 근데 얘는 인접성이라는 말을 쓸 수 있잖아요. 부동성 인접성 때문에 외부 효과가 발생되면서 무슨 분석을 해야 돼요? 지역 분석. 아시겠죠? 그래서 이따 다시 나눠드릴 거고요. 개별성은, 자, 따라서 물건마다 다르다. 지역마다 다르다. 물건마다 다르다. 물건마다 다르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지역화가 나와야 돼요. 이건 개별화가 나와야 돼요. 구체화가 나와야 되죠. 구체화가 나와야 되고 세분화가 아니라 이 토지는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독점화라는 게 이제 B가 빠져서 독점화가 나오죠. 자, 그럼 개별성은 요 칠판 중에는 그냥이에요. 동일 물건이에요.
그럼 동일 물건의 동일 가격이 형성되는 게 일물일가죠. 얘기해봐요. 토지는 다 똑같아요? 달라요? 그럼 이 법칙에 적용되지 않겠죠. 자, 토지는 다 다르기 때문에 3천만 필지가 다 다르죠. 50만 필지를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럼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끄집어내기가 쉬워, 어려워. 평가사가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아까 표준지 기억나시죠? 곤란하고요. 자, 그럼 이건 지역화가 나와야 돼? 개별화가 나와야 돼? 국지화야? 구체화야? 세분화야? 독점이야? 독점엔 B가 들어가면 돼? 안 돼? 빠지죠. 그래서 우리가 개별 분석하고 토지는 원리 이론 도출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비교하기가 쉬워요? 좀 곤란해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시장은 불완전 경쟁을 만들게 돼요. 무슨 시장을 만들게 된다? 자, 완전 경쟁은 물건이 다 동질하죠. 그럼 코카콜라가 캔콜라가 1,000원이면 여기만 1,000원이에요? 전국이 다 1,000원이에요. 물건이 똑같다면 그 공개되는 거예요. 상품에 대한 가격이라든지 품질이. 근데 우리는 동질이다, 비동질이다. 무슨 성 때문에? 안전하다, 불안전하다. 불안전하기 때문에 거래가 비공개되는 거죠. 그럼 거래가 그냥요, 은밀하게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자, 그러면 굉장히 거래가 사적이야, 공적이야? 사적이잖아요. 그러면 정보 수집이 쉬워, 어려워? 정보 탐색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일물일가가 돼요, 안 돼요? 그럼 표준화되어 있지가 못하죠. 못하고 실판 중엔 똑같으니까 본사에서 물건 떼어다 팔기 때문에 조직화되어 있는데 부동산은 도매상, 소매상 못 들으셨잖아요. 그럼 유통 조직이 없죠. 지식 조직이 어렵기 때문에 조직이다, 비조직이다. 근데 주의하실 게, 자, 공개, 비공개, 표준화, 비표준화, 조직, 비조직, 독점화, 비독점화. 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다. 독점화는 비가 빠져요.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그래서 잡으셔야 되고, 일단 얘랑 또 이따 비교해서 나와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갈 겁니다. 그 다음, 가봅시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자, 토지가 물리적으로는 대체할 수 있어요? 대체가 안 돼요. 안 돼요. 자, 암만 우리 연산역 근처가 똑같다는 토지가 물리적으로 뽑아다 바꿀 수는 없죠. 그 위치와 지형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물리적인 대체는 된다, 물리적 대체는 안 된다. 안 되는데, 우리가 토지는 원가보다 비교 방식으로 가야 되죠. 그럼 건너편에 있는 사례가 더 신뢰성이 있어요? 옆에 있는 토지가 더 신뢰성이 있어요? 따라서 인접성. 그럼 서로 용도면에 대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인근 지역이 있기 때문에 비교 방식이 성립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29번지에 아파트가 있으면은 30번지에 쓰레기 밀집장이 있어야 돼요? 근린 상가가 있어야 돼요? 협동이용하고 경계를 침범하니까 경계 문제도 야기하죠. 정부가 개발하면 여기 옆에 있는 애가 개발이익이 생길 수 있죠. 그냥 환수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외부 효과 지역 분석은 아까 부동성과 연결됐죠. 이렇게 하고 용도면의 대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만 좀 하시면 끝나버려요. 자, 조금만. 자, 따라서 부증성. 자, 부증성은 땅이 많아요? 제한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부동산이라는 자체가 이 지구 땅을 못 늘리죠. 물리적 양을 못 늘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생산할 수가 없죠. 자, 이 칠판 중에 생산이 가능하니까 생산비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매기는데 이 토지는 생산비를 알아? 몰라. 이 지구 땅을 자, 종류적 얼마만큼 만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생산비 법칙이 적용된다? 안 된다? 원가법을 고려하죠. 원가를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원가법이. 자, 갑니다. 다음에 원가법, 원가액. 자, 그럼 이 분필 같은 건 그냥 만들어낼 수 있어요. 100원이면 감가가 되죠. 이게 없어. 멋있죠? 얘기도 안 해, 진짜. 그러면은, 어머, 이것밖에 안 남았다? 그럼 90원 날라가면 10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건물은 그냥이야 원가법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죠. 대답해봐요. 건물은 그냥 만들어낼 수 있어. 감가가 되거든요. 토지는 쓸 수 있어, 없어? 만들 수 있어, 없어? 부증성. 감가돼, 안 돼? 그럼 토지는 원가로 가야 돼? 비교해야 돼? 용도면에 대체 가능하니까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요거, 그럼 얘는 물리적 공급 곡선이 그냥이야 완전 수직이야. 수직이죠. 공급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수직이 되겠죠. 그러면 수급 조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균형 가격 성립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물리적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자, 어떻습니까? 균형, 수급 조절이 돼요? 안 돼요? 수요공급 조절이 안 되죠. 균형 가격 형성이 어렵다는 거죠. 평가사가 해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자, 따라서 상대적 희소성. 절대적 희소예요? 상대적으로 희소예요? 그러면 공급이 유한하다 보니까 수요보다 상대적으로 희소하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수요자 경쟁이 발생합니까? 이따 나올 거야. 공급자 경쟁이 아니란 말이지. 그럼 땅값이 어떻게 될까? 올라가. 그럼 지가가 상승하면 지대도 올라가죠? 지대가 또 발생하겠고, 건물을 그냥 이제 올려야 돼. 어떻게 올리는 거야? 집약적이라는 거죠. 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과 자본을 많이 투입하죠. 그러면 조방적이 맞겠어? 집약적이 맞겠어? 집약적이 맞고. 자, 토지는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남아도는 제어예요? 부족한 제어예요? 여러분이 볼펜은 남아도는 제어이기 때문에 너 두 자루만 써 제한할 수 없죠. 토지는 제한하기 때문에 공적 개념을 강조하죠. 그래서 토지는 공적 개념이란 토지 개념, 공개념이 등장하면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규제가 좀 더 우리가 강화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슨 이용을 해야 되죠? 채용은 용도의 다양성도 채용이에요. 자, 용도가 그냥요, 다양해요. 그럼 연산역 근처는 상업용이니까 상가로 이용해야 되죠. 근데 부중성 그냥이야 땅이 제한돼 있어. 처음부터 채용을 해자는 얘기죠. 이거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부중성에다가 하나만 더 적어보세요. 자, 따라서 독점 소유역. One more time. 독점 소유역. 자, 그럼 어떻습니까? 얘는 땅이 많아요? 제한돼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마시고 계시는 공기는 자연물이니까 무한하니까 내가 갖고 싶은 생각이 안 들죠? 근데 토지는 어떻게 돼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공기 드릴까요? 토지 드릴까요? 못 달라고 하겠어요. 토지는 갖고 싶은 소유욕이 생기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독점이라는 게 들어갈 수 있지만 독점이 중요합니까? 소유욕이 중요합니까? 소유욕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 적어 놓으셨어요? 적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영속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영속성은 토지가 50제곱미터가 물리적으로 막 없어지지 않죠. 무슨적 감가가 안 되죠. 근데 아파트 옆에 공동묘지가 들었으면 아파트 부지값이 떨어질 수 있죠. 그 물리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럼 감가가 어떤 감가가 안 된다는 거죠? 물리죠. 그럼 감가가 안 되니까 원가법 할 수가 없죠. 자, 칠판주기는 생산되지만 소모돼서 재생산할 수 있죠. 얘는 소모가 돼야 안 돼요. 무슨 생산이 안 돼요? 재생산이 안 되고. 자, 오래 가니까 그냥요, 장기적으로 배려해야 돼요. 내가 농지를 샀지만 나중에 택지화 시킬 수 있죠. 장래를 예측하고 수익이 또 발생하고 있고요. 그냥입니까? 남을 빌려줄 수 있습니까? 빌려주려면 빵 같은 거는 주게 되면 다 먹으니까 다시 안 오죠. 그러면 다시 와야 되는 게 오래 가야지만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 토지가 오래 가니까 주택도 오래 가죠. 절약이라는 게 있고요. 자, 우리가 1억 주고 자동차 산 거, BMW 산 거와 토지 산 거는 토지가 더 20년 있다 가치는 세죠. 가치보증 우수해서 투자를 선호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용도의 다양성만 좀 체크하시면 되는데, 아까 토지는 물리적 공급은 안 되죠. 근데 그냥입니까? 용도 전환은 가능합니까? 용도적 공급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 바다가 있고요. 임지가 있고 농지가 있고 택지가 있다면 농지가 택지로 바뀌었다는 것은 물리적 양이 늘어난 거예요? 땅의 용도가 전환된 거예요?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자, 아까는 물리적으로 안 된 거죠? 근데 용도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가능하다 했죠. 뭐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그걸 그래프로 나타내라 그래요. 그럼 가능하다는 건 수직입니까? 우상향입니까? 탄력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요거. 그래서 여기까지만 나오고, 인문적에는 자, 우리가 용도의 다양성 외에는 출제 빈도가 좀 낮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는데, 제가 또 여러분들 또 이쁘게 이렇게 쳐놨어요. 다음 보시면 밑에 박스 하나 있나요? 자, 이제 연습 게임으로 가는 거야. 자, 좀 전에 했던 걸 다 제가 이렇게 필기를 해놨죠. 따라서 지역마다 다르다. 자, 그러면 지역마다 다르다는 거는 개별성 때문에 그래요? 부동성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떤 단어가 떠올렸죠? 불러보세요. 지역화, 국지화, 세분화. 지역 분석이 부동성이죠. 근데 개별성은 물건마다 다르죠. 어떤 게 나와야 돼요?
개별화, 구체화, 독점화, 개별 분석 나오면 개별성 있죠. 장기, 장래는 오래 가죠. 요거 나오면 무슨 성 찍으셔야 돼요? 영속성. 자, 요것만 하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문제 푸는 건 쉬었다 갈게요. 자, 소모가 안 되니까 무슨 생산이 안 돼요? 재생산이 안 된다는 건 무슨 성? 생산비가 안 된다는 건 부동성. 일물일가가 안 된다는 건 개별성이죠. 아까 원가법 안 되는 거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따라서 두 가지씩 나온다. 자, 따라서 둘이 나온다. 둘이 주목돼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원가법이 안 된다는 건 무슨 성, 무슨 성? 토지는 생산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재생산을 못 하죠. 그러면 우리 감가가 안 되니까 원가법을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외부 효과 지역 분석 나왔죠. 그럼 이따 나오면 이건 무슨 성, 무슨 성? 부동성과 인접성을 찾고 채용은 두 가지라 그랬죠. 뭐하고 뭐가 다 들어갑니까? 용도 다양성도 들어가고 부중성도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제가 출제가 안 되는데 부동산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 뭐 어떤 추상적이나 구체적이나 불안전할 수 있죠. 부동성인데 요즘은 이제 개별성이 불안전과 좀 관련돼 나오고요. 임대차 재고 시장은 영속성으로 가셔야 되죠. 아까 3B 기억나세요? 공개, 비공개, 조직, 비조직, 비표준화되어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가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몇 문제만 좀 풀게요. 하나도 안 풀면 또 그러니까 다 풀 수는 없고요. 자, 몇 개만 풀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40페이지와 41페이지는 기출이 없죠. 그래서 그냥 답만 볼게요. 이게 중요한 문제들이 아니에요. 1번에 자연적에 틀린 거, 3번을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위치의 고정성에다가 부동성이라고 적으세요. 위치의 고정성이 무슨 성이요? 그럼 이동하실 수가 없죠. 그러면 다 관련 법규가 더 복잡하면서 토지 관계 법규가 다 복잡해지는 것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자,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 물리적은 된다, 물리적은 안 된다. 경제적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리적으로 대체할 수는 없죠. 근데 용도면은 대체는 가능하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면 개별성을 해서 물리적, 경제적 측면 대체는 인정되지 않는다, 물리적만 인정되지 않는다. 인접성 때문에 용도적인 대체는 가능하다는 거죠. 틀렸죠? 그 다음에 2번도 옳지 않은 거 5번. 개별성은 토지에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원리나 이게 발견이 곤란하여 상품을 이질적 제약은 많은데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됩니까?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자, 갑니다. 아까 토지가 자연적과 인문적이 있었죠. 그러면 자연적은 선천적, 고정적, 본질적은 맞죠. 가변적이라고 하셔야 돼요. 불변적이라고 하셔야 돼요. 불변적이라고 하셔야 되죠. 그런가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틀린 거 맨 마지막 5번. 부동성 때문에 지역마다 다르다. 그럼 시장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한 시 신속한 해결이 될까요? 자, 이렇게 볼게요. 보세요. 칠판. 일로 와봐요. 자, 여기는 물량이 부족해요. 울산에 물량이 많이 분양이 됐어요. 그렇다고 거기 미분양 좀 갖다 주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알겠죠?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그냥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됩니까? 많이 걸려야지만 수급 쪽이 된다는 거죠. 얘기 좀 해주지? 그럼 신속한 해결이 될까가 안 될까? 안 되잖아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넘기세요. 이건 별로 안 중요하고. 자, 5번 문제로 이제 들어가는데, 자, 5번서부터는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